지금부터 2호 공법 헌납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 측은 지난 8월부터 80여일간 본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과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타 재판관이 임의로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1회 변론 준비 기일과 1회 변론 기기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총 1가지 녹음 증거, 총 13가지의 서증, 청구인 측은 2인의 증인을, 비청구인 측은 2인의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재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갑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대적위원 271인 중 18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제출 과정 역시 적법하다는 재판관 측 판단으로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이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공성독재 구조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치적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원심에서도 정치적 공무원에게 공성법제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무 표명과 정치적 중립 의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 표명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의 경계는 확실하다고 재판관 측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선법상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따라야 하고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갑이 특정 정당을 주둔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아 그 행동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심히 훼손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공무상의 비밀 누설과 정의 부정 청탁, 기업의 자유 경영 침해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 종결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정식적인 종결이 아니기에 이는 공무상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재판관 측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예정 가격이 문제가 된 2006도 7.17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수의계약의 예정 가격을 공무상 비밀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 측은 수의계약의 예정 가격을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의 비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업에게 지원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특별한 강압 및 협박이 없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당사자에게 충분한 부담과 강제성을 부여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금이 부정없이 사용됐더라도 기업의 자유 경영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정의 청탁을 받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가 경영에 도움을 주는 합헌 판정을 받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책의 시행사유가 순수한 경제 성장을 위함이 아닌 특정 기업의 청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부정 청탁 및 기업의 자유 경영을 침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수행 중 불법 자금의 수수 여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증인과 녹취 증거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선거캠프장 D가 두 차례에 걸쳐 수수한 8억과 13억 9,640만 원은 불법 자금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집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수한 금액입니다. 직무집행의 시작은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D가 수수한 자금이 불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사안은 탄핵 재판에
한시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10시 정각 서울 중구 소재 X건물이 붕괴되어 461인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청구인 가비 X건물 붕괴 사고에서 461인의 무고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방해한 것이 아닌과 더불어 피청구인에게 직접 구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청구인에게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재판관 측 판단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두 차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을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X건물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사고 당일 피청구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 및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부의한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정책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 정지를 명시한 헌법 제65조 3항, 대통령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의 임기를 명시한 헌법 제70조를 보아 이미 대통령의 임기와 권리를 명시할 때 대통령의 신임 여부, 즉 피청구인이 부의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정책은 헌법 72조에서 명시한 중요 정책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는 적법하였을지도 몰라도 원심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목적으로 법망을 피해 정책 연계형 투표의 형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기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하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내용적 측면에서 이를 보았을 때 이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부의권을 남용하였다고 한 것이 저희 재판관 측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과수가 직무집행 기간 내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이란 막중한 책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특정 정당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를 심히 훼손하였기에 해당 사안을 사소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정의 기업의 청탁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며 특정 간섭을 허용하고 정의 사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금품을 강요하여 기업의 자유 경영과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저희 재판관 측은 피청구인이 정의 사익을 위한 청탁을 받고 기업의 자유 경영과 기본권인 재산권을 권력을 남용하여 침해하였다는 것. 이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한 권력 남용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권력의 유지에 사용한 점은 국민투표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하고 숭고한 행위를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법망을 피하여 자신의 권력 보조를 위해 국민투표를 이용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저희 헌법재판관 측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탄핵재판의 재판관 8인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갑을 파면한다. 본래 헌법재판에서는 파면하여 얻는 이익과 파면하지 않는 이익, 그리고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지만
현재 재판관 측에서는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에 다수의 사실관계가 인정된 측으로 결정했음을 명시한 바입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